예, 이제 함수 개념 내용의 두 번째 내용인 여러 가지 함수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념 원리책은 217쪽에 있습니다. 자, 처음에 1대1 함수 1대1 대응 나오는데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거든. 그런데 처음부터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일단 좀 쉬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뒤에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를 먼저 설명을 할게. 자, 상수함수부터 봐주십시오. 자, 상수함수의 상수라는 말은 변수랑은 이제 반대말로 항상 똑같은 수야. 항상 똑같은 수. 그래서 상수함수 하면은 뭔가가 항상 똑같은 함수라는 거야. 근데 뭐가 항상 일정하냐? 뭐가 항상 똑같냐 하면은 함수값이 항상 일정한 함수. 요거를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사실 이 함수 예시를 들면서 이 4대4 미팅 가지고 예시를 들긴 했었는데, 자, 왼쪽 집합을 저번 시간에 부를 때 뭐라 불렀었냐 하면 x에서 y로의 함수 f라고 한다면 이 왼쪽 집합을 정의역 요렇게 불렀었고, 자, 오른쪽 집합은 공역이라고 불렀었어. 자, 기억나죠 요거? 그래서 공역 집합에 요렇게 2, 3, 4, 5 4개가 있어요. 자, 요렇게 4대4 미팅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때, 자, 첫인상 투표를 또 해보는 거야.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아, 이제 좀 재밌어지지, 그치? 자, 요렇게. 자, 지금 여자 1호, 2호, 3호 세 분이 모두 남자 4, 5를 골랐어요. 자, 마지막 여기는 여자 4, 5마저. 요렇게. 자,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이 정의역 원소의 4개의 숫자가 모두 공역에서 하나의 숫자만을 가리키지. 일단 상수함수의 이미지는 요런 이미지라는 거를 꼭 그림으로 일단 1차적으로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고, 함수값을 한번 써보면, 자, 요거는 굳이 책에 안 써놔도 됩니다. 자, F1도, F2도, 자, F3도, 그리고 F4도 모두 다 얼마로 똑같아? 자, 4로 같지. 4, 4, 4 요렇게. 아, 그래서 정의역 원소에 대해서 요 x, 요 소문자 x라는 게 정의역 원소야. 자, 정의역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모두 4로 같지. 자, 요런 게 이제 상수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상수함수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정의역을 이제 실수 전체 집합으로 확장을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자, x가 1일 때도 4야, 2일 때도 4야, 3일 때도 4야, 4일 때도 4야. 다 얼마를 가리키고 있냐? 4를 가리키고 있어. 그래서 이제 실수 전체 범위로 확장해서 모든 x값에서 함수값이 다 4, 4, 4, 4, 4, 4, 4, 4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아, 그래서 상수함수를 이제 그래프식을 써보면, 상수함수의 식을 써보면 요렇게 y는 4라는 요런 식의 가로선이 나오거든. 요런 거는 좀 그려두면 좋아. 알았지? 요런 게 상수함수의 그래프. 자, 상수함수의 집합에서의 이미지는 요런 파란색 동그라미 친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는 요런 분홍색 동그라미 친 거라는 걸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위에 이제 항등함수도 해볼게. 자, 항등함수도 뭔가 항상 같다 이거야. 이게 그 상수함수랑 좀 용어상 헷갈릴 수 있는데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자, 항등함수는 뭐냐? 일단 말을 한번 읽어보면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정의역 x에 자, 모든이라는 말을 좀 추가해주면 좋겠어. 자, 모든 원소가 그 자신인 x에 대응된다. 뭔 말이지 싶은 거야. 여기서 그 자신이라는 말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쳐두면 좋거든.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자, 예시 한번 들어보면, 자, 정의역 원소에 요렇게 4개의 원소가 있어. 자, 요렇게 정의역이랑 공역이 같은 상태에서, 자, 1은 1한테 자기 자신, 2는 2한테, 3은 3한테, 4는 4한테 요렇게. 아, 그래서 F1은 1. 자, 자기 자신한테 요렇게 간 거야. 또 F4는 4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간 거. 아, 정의역 원소가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함수를 항등함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항등함수는 실수 전체 범위로 확장을 하면은, 정의역을 실수 전체 범위로 확장을 했을 때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나밖에 없냐? 자, 이거는 그림을 좀 그려두면 좋은데, 자, y는 x 하나밖에 없어. y는 x. 왜냐하면은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 빵일 때 빵.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다 그 이제 점을 다다다다 찍다 보면은 이 점들이 다다다다다다다다 이어졌을 때, 자, 이 항등함수의 그래프는 y는 x 하나밖에 없어. 자, 이 y는 x는 좀 알아두면 좋아. 알았지? 자, 실수 전체 범위로 확장을 했을 때 그런 거고, 항등함수 관련 문제에서는 항상 뭘 신경 쓰는 게 중요하냐? 정의역 관찰이 되게 중요하거든. 요거는 좀 이따가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 자, 그래서 항등함수랑 상수함수 기본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상수함수의 이미지. 자, 함수값이 요렇게 항상 일정하다는 거, 함수값이 항상 같다는 거, 요 이미지 기억을 해두고,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정의역 원소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대응된다는 거. 자, 그러면 뒤에 가서 문제 간단한 거 보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8번 220쪽을 봐주세요. 자, 220쪽의 필수예제 8번 보면서 간단하게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그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라는 뜻이야. 그냥 실수 전체 집합, 그냥 실수 모든 숫자, 모든 실수 다 생각한다는 뜻이야. 자, F는 항등함수고 동그라미. 자,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다. 자, 요 소문자 X라는 게 정의역 원소야. 정의역 원소. 자, 그러면은 정의역 집합 안에 숫자가 정말 많을 거 아니야. 정의역 집합 안에 실수 전체를 따지는 거니까 얼마나 숫자가 많겠어. 이 많은 숫자들이 전부 다 공역의 어떤 숫자를 가리키냐? 마이너스 3을 가리킨다는 거야. 이 수많은 숫자들이. 야, 여기 있는 남자 마이너스 3호는 대단한데, 이 모든 여성분들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개소리 그만할게요. 미안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분홍색 동그라미 친 G는 상수함수야. 자, G가 사실 상수함수야. 자, 함수값이 항상 이렇게 같기 때문에 이 X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자, 1이 들어가도 마이너스 3을 고를 거고요, 4가 들어가도 마이너스 3을 고를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G-2는 얼마라고 알 수 있냐? 상수함수의 정의에 따라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이해되죠? 그 다음에 F는 항등함수야. 자, 항등함수의 뜻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정의역 공역이 이렇게 같은 상태에서, 자, 정의역 실수 전체 숫자 정말 많아. 그러면 1은 누구를 가리켜? 1 아니,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 F1은 1 요렇게 숫자가 요렇게 같아. 자, 4는 누구를 가리키겠어? 4 요렇게 가리키는 게 항등함수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5는 누구를 가리키겠어? 5는 5를 가리킨다는 거 알죠? 아, 그래서 항등함수의 정의에 따라 F5는 5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두 숫자를 더해서 정답은 2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등함수, 상수함수 관련된 간단한 문제들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밑에 있는 509번을 거 좀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자. 알았지? 그냥 풀지 말고, 야, 그래도 설명은 좀 듣고, 알았지? 자, 509번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아, 해봐. 알았지? 자, 해봤으리라고 믿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잘 할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하하호호. 자, F는 항등함수, G는 상수함수래요. 자, 그래서 F는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3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 뭐 6을 집어넣으면 6을 나오고, 이런 식의 함수인 거지. 자, 정의역 자체가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을 쓸 때 이제 요렇게 R이라고 보통 많이 쓰는데, 자, 요런 식으로 쓰긴 하는데, 자, 그래서 항등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F5는 5예요. 자, 그래서 G5는 5라고 알게 되고요. 자, 상수함수의 정의에 따르면
상수함수는 정의역 집합의 모든 숫자들이 함수값이 이렇게 같다 이거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G7 또한 얼마라고 한다? 자, 7이라고 쓰면 안 돼. 이거는 항등함수지 상수함수의 정의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7이라고 쓰면 안 되고 5라고 써야 되지. 자, F7은 항등함수의 정의에 따라 7이죠. 자, 그래서 두 수를 더해서 정답 12가 되겠습니다. 자, 단순하죠. 여기까지. 자, 상수함수랑 항등함수의 정의를 꼭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은 항등함수 관련해서 문제 하나만 더, 연습 문제에서 하나 더 보고 이제 1대1 설명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222쪽. 야, 어떻게 숫자가 222냐? 자, 222쪽에 자, 515번을 봐주세요. 자, 집합 대문자 A에 대하여 A에서 A로의 함수 중 항등함수가 아닌 것은, 자, 아닌 걸 고르는 거야. 자, 이렇게 항등함수 관련 문제에서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 여러분 항등함수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한테 y는 x요. 이거는 기억을 잘 하는데 뭔가 의외로 이런 상황일 때 대처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자,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고요. 항등함수의 정의에 따르면 자, 정의역의 각 원소가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거야. 자,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기 때문에 자, 정의역의 숫자 3개가 요렇게 있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은 누구한테 가야 돼? 마이너스 1 자기 자신한테 가야 돼. 0은 0한테 가야 되고 1은 1한테 가야 돼. 자, 요런 상황을 고르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요. 자, fx는 x라고 써 있어. 이거 그냥 y는 x다 이렇게 하고 그냥 긋지 말고 항등함수 맞아요 이러지 말고 확인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도 자, 마이너스 1은 정말 마이너스 1한테 가나? 가지.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보면 자, 빵을 집어넣어도 빵한테 간다는 거 확인되고요. x자리에 빵 집어넣어 봤을 때 자, x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봐도 어머나 1 집어넣어 봐도 1이 된다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도 한번 해보면 자, x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야. 살짝 복잡한데 자,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이니까 자, 마이너스 1로 간다는 게 확인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0을 집어넣어 보면 0에 대응된다는 거 금방 알 수 있고요. 자, 1을 집어넣어 보면 지금 동그라미 5번 보는 겁니다. 자, 1 곱하기 절대값 1인데 어차피 절대값 1은 1이잖아. 그래서 1로 대응된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항등함수가 아닌 걸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보세요. 골라봤죠. 정답은 4번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왜 4번은 항등함수가 아니냐 하면은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로 가야 되는데 자, 4번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로 간다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항등함수의 정의에 어긋나.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등함수에 관련된 문제 하나 더 해봤고요. 이제 앞에 1대1 함수 1대1 대응 설명을 하겠습니다. 217쪽에 자, 1대1 함수 1대1 대응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꼭 쳐두고 진짜 엄청 리얼 울트라 슈퍼 중요합니다. 별 쳐둬야 돼 진짜. 야, 남은 시간 동안 별표만 쳐도 상관없다. 진짜 중요해요. 자, 1대1 함수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f 함수, 자, x에서 y로의 함수. 자, 집합 x가 정의역이고 자, 집합 y가 공역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정의역 x에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다를 때 뭔 말이지? 자, x 집합의 서로 다른 두 원소가 함수값도 서로 달라. 자, 그럴 때 함수 f를 1대1 함수라고 한대요. 요 말을 여기 검은색 줄 쳐놓은 이 말을 기호로 쓰면 이제 이런 뜻이야. 기호로 쓰면 일단 요거 자체도 중요하니까 별표 좀 쳐줬으면 좋겠고요. 요 말 자체도 자,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말만 읽어봤을 때 예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시로 요 1대1 함수는 예시로 이해하는 게 엄청 중요해. 자, 요렇게 자 있어요. 자, 왼쪽 집합이 정의역이고 오른쪽 집합이 공역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자, 여기 집합 y에 자, 숫자를 하나 더 추가해 볼게. 자, 2, 3, 4, 5, 6까지 해 보겠습니다. 자, 공역의 원소 5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왼쪽 한번 일단 그려 보면, 자, 지금 4대4 미팅인데 여기 남자분들이 여기 친구 한 명 데려왔어요. 자, 이제 남자분들이 지금 5분이 됐는데, 자, 여자 1호가 자, 이번엔 누가 좋다 하냐? 요렇게. 자, 요렇게. 오. 자, 요렇게. 오. 자, 이렇게. 이런 거 함수 당연히 되지? 자, 이런 거 당연히 함수가 되고, 자, 잘 보십시오. 왼쪽 함수 상황을 잘 보면은, 왼쪽 함수 상황은, 자, 이렇게 1이랑 2가 숫자가 다르잖아. 정의역 숫자. 그러면 얘네가 고른 그 함수 값도 서로 다르지. 서로 다르다는 게 확인이 돼. 또 마찬가지로 2랑 3도 고른 함수 값이 서로 다르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죠. 자, 그런데 오른쪽에 이제 g 함수를 잠깐 봐주십시오. 자, 오른쪽 함수를 잠깐 보면, 자, 여기 있는 여자 1호, 자, 이렇게 좋대. 자, 여자 3호가 먼저 고를 겁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오, 자, 지금까지 괜찮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여자 2호가 자, 이렇게 골랐어. 자, 이게 함수냐 아니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g는 과연 함수가 될 수 있는가? 함수가 맞아. 저번 시간에 했던 함수의 정의에 따르면. 아니, 그렇잖아. x 집합이 y 집합을 오직 하나 골랐잖아. 그러니까 매너 없이 안 고른 애도 없고, 아, 저는 당신도 좋고 당신도 좋아요, 당신도 좋아요, 이런 빌런 지금 없잖아. 얼마든지 함수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오른쪽에 그려놓은 g를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자,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정의역 원소 1이랑 2 때문에 그런데, 얘네 둘이 서로 다르지 당연히. 자, 얘네 둘이 서로 다른데 똑같은 함수 값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G1도 2고 G2도 2지. 요렇게. 이런 상황은 1대1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정의역 원소가 서로 다르면 그에 대한 함수 값도 서로 달라야 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 그냥 비유를 하자면 이런 뜻이야. 자, 비유를 하자면, 자, 그러니까 이게 미팅이라고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그냥 사람을 좀 줄여보자. 자, 그냥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서. 자, 여기 g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 자, 여기 여자 1호, 여자 2호, 자, 남자 2호, 남자 3호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 이 여자 2호랑 남자 2호가 이렇게 커플이야. 자, 이렇게 커플이야, 커플. 자, 이렇게 커플인데, 그 이제 밥을 먹으러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 1호랑 여자 2호가 친구고, 자, 남자 2호랑 남자 3호도 친구야. 이렇게. 그리고 여자 2호랑 남자 2호가 이렇게 커플이거든. 자, 이렇게 커플인데, 그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 그 이제 식당에 갔는데 얘네가 이제 새우를 먹으러 갔어. 자, 새우를 먹으러 갔는데 새우 껍데기를 까기가 좀 힘든 거야. 새우 껍데기 까기가 힘들어 갖고, 여기 있는 여자 2호가 남자 2호 보니까 좀 힘들어해. 자, 힘들어해 가지고, 어머, 내가 새우를 하나 까서 줄게 하고 요렇게 이제 까서 주려고 하는 거야. 요렇게 이제 까서 주려고 하는 거야, 새우를.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여자 2호가 어떻게 되겠어? 이 눈 돌아가는 거지, 이제. 어디, 땡! 남자애 건드려! 땡! 이런 건 1대1이 아니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미안합니다. 비유가 너무 저급한 비유인가?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은 절대로 1대1이 아닙니다. 자, 1대1이 아니야. 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얘네 세 명끼리 이제 싸움이 날 수도 있어. 진짜 잘못하면은. 진짜 그러면 여기 있는 남자 3호, 얘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 약간 꽂아 놓은 약간 보릿자루처럼 혼자 당황스러울 수 있어. 아닌가? 뭐 오히려 뭐 싸움 직관? 뭐 재밌어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은 절대 1대1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시로 든 것 중에서 요 왼쪽 상황이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특별히 1대1 함수 중에서, 자, 여기, 자, 요렇게 한번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친구가 집에 갔어. 요렇게.
잘 보면 자 1대1 함수인데 이거는 자 1대1 함수인데 그거랑 더불어서 뭐가 되냐면 자 공역이 y인데 이 그림을 잘 보면 치역도 y지. 치역은 저번 시간에 함수값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자 치역 또한 y지. 아 그래서 공역이랑 치역이 요렇게 같아. 맞아?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이랑 치역이 같은 함수를 특별히 뭐라 부르냐? 1대1 대응이라 부릅니다. 자, 매우 중요합니다. 1대1 대응. 다시. 자, 1대1 함수가 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라 한다.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꼭 쳐두고. 정말 진짜 엄청 중요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개념 설명을 했고요. 자, 영상 길이상 요 정도로 잠깐 끊고 다음 영상에서 1대1 관련된 문제들 집중 연습을 해보겠습니다.